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동반자 주인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눌림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눌림목에서 제대로 매수를 들어가면 리스크 없이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눌림목 매매를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잘 보신다면 눌림목 매매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눌림목은 주가 상승 후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고 흔히들 알고 계십니다. 이 눌림목을 제대로 매매해 줘야 하기 위해서는 눌림목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눌림목을 찾기 위해서 꼭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항상 보신 차트에 거래량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 거래량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량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높을수록 그 구간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래량이 낮다면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려는 사람도 그리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다시 눌림목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눌림목에서는 주가 하락도 중요하지만 이 거래량 감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오히려 주가가 얼마나 빠지는지보다 거래량이 얼마나 빠지는지가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거래량 감소가 눌림목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눌림목 매매를 잘 하고 싶으시다면 거래량을 꼭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거래량 감소가 없는 눌림목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눌림목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주가 상승 후 주가가 하락하며 주가 변동폭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자리.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이 문장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상승 후 주가가 하락, 그리고 주가 변동폭이 감소, 그리고 거래량도 감소. 그래서 이러한 눌림목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왜 거래량이 중요한지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삼성중공업의 차트입니다. 급등을 이어가던 종목이 갑자기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했죠. 이 가격대에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꺾이고 보시면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죠. 이 이유는 점점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런 가격에는 사려고 하는 사람도 팔려고 하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죠. 그래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 시점, 바로 이 시점부터 매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부터 가격은 계속 빠지지만 사실 이 구간 같은 경우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첫 번째 날 변동폭은 상당히 있었죠. 그 다음날도 변동폭이 좀 있었고 그 다음날 변동폭이 있었고 그래서 변동폭도 줄어든 이날 변동폭도 상당히 줄었죠. 거래량은 계속 빠진 상태로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리가 그래서 눌림목입니다. 다음은 신풍제약의 차트입니다. 주가가 급등을 이어가던 중에 크게 흔들리며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이날이 당일 고가 상한가에서 바로 마이너스 15%까지 16만원이 10만원이 되는 그런 날이었죠. 너무 이렇게 빠르게 빠지다 보니까 별로 거래량이 트지도 못했어요. 못하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조금 는 정도. 왜냐면 이 가격대에서 이미 여기 산 사람들은 팔 수가 없는 가격대가 된 겁니다. 급락을 해서.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있었고 이 가격대에서는 사실 포기를 하고 또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한 물량도 있어서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가는 빠졌지만 이땐 거래량이 오히려 늘지 않았습니까? 아직 눌림목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반등을 하는 듯 하더니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주가가 방향을 못 잡고 있죠. 거래량도 빠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주가 변동폭도 줄어들고 거래량도 계속 더 빠지고 있죠.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모양이 나왔죠. 거래량도 더 빠졌고 주가의 변동폭도 줄어들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이러다가 갈 수 있습니다. 이때쯤부터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시작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로 들어든 삼성중공업과 신풍제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보여드린 이유가 더 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하는데 눌림목의 좀 극단적인 형태죠. 극도로 눌리고 다시 상승하는 폭도 큰 그런 종목들. 하지만 이런 종목이 아니어도 눌림목은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2020년 9월 10일 시점에 제가 볼 때 눌림목이 왔거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몇 개만 더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 한화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리델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죠. 거래량이 아직 사실 충분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치만 주가가 빠지면서 변동폭도 줄어들고 거래량도 빠지고 있는 양상이죠. 아마 가격이 유지되거나 조금 더 빠지면서 이 변동폭도 줄어들고 거래량이 더 빠졌다가 가면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지금 바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 자리를 보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이스크림 에듀인데요. 역시 비대면 교육 관련주로 부각을 받아서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잘 빠졌죠. 아주 잘 빠지고 거래량이 아주 급감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매수 들어오셔도 되는 그런 자리죠. 사실 조금 더 좋은 모양새는 이제 변동폭도 조금 줄어드는, 아직까지는 변동폭이 하루에 5% 정도 되니까 변동폭이 조금만 더 줄어들고 지금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눌림목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눌림목 매매를 하시게 되면 그냥 매수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난 영상이나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같이 적용하시면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하나를 매수하는데 뭐 지금 매수를 한다고 치고, 그렇지만 비중 조절을 역시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의 뭐 20%나 30% 정도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주가가 만약에 빠지면 지금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요 가격 구간, 그리고 이전에 큰 돌파가 나오기 전에 정체가 있었던 요 구간이죠. 27,000원 선에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또 좋은 게 뭐냐면 5만원, 하나가 5만원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 파동을 맞으면서 지금 가격대까지 왔지만 매물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1차 매도 가격은 이전 고점이던 35,000원 가격대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돌파하면 조금 더 뭐 가져가보는 4만원까지 가져가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계획을 세워서 가져가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애들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다고 치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지금 코로나 때에도 말도 안 되게 빨던 가격이 6,000원이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닥이고, 아무리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추세가 무너져도 8,000원 아래로 무너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8,600원 정도 선, 8,6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만약에 하락하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 전고점을 뚫긴 쉽지가 않기 때문에 11,000원 정도, 만원에서 11,000원 사이에 매도를 하는 목표로 해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한다 해도 수익률 30%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실 때에도 이렇게 추가 매수 또는 매도 계획을 세우고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수익률도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매매만 노려서 제대로 하셔도 계좌가 잘 불어나실 겁니다. 다만 모든 조정이 눌림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래량이나 다른 매수 및 매도 기준들도 활용하셔서 효과적으로 수익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